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접경 지역은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부터 고성을 잇는 광역 울타리까지 설치했는데 화천에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결국 그마저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6일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였습니다. 그로부터 화천에서는 바이러스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감염 멧돼지는 전국 174건, 이 가운데 화천은 54건으로 한 달 만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발견 장소도 점차 넓어졌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 고성을 잇는 200km가량의 광역 울타리는 정부가 정한 최후의 방어선이지만 그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는 강변을 따라 설치된 이 광역 울타리를 뚫고 뒤에 보이는 북한강까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지점은 8호호와 가까운 화천 간동면 부근으로 춘천 경계와는 4km, 양구와는 2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화천은 물론 춘천과 양구, 인제 지역 양돈 농가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인근 농가에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방역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와 방역당국은 1차 방어선인 민통선과 2차 방어선인 광역 울타리에 이어 소양호를 경계 삼아 춘천과 양구, 인제를 잇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천 고슴도치 섬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강을 따라가지고 양구, 인제로 가는 어떤 그런 광역 울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광역 울타리도 곳곳이 뚫려 있어 허술한 상황에서 새로운 3단계 울타리가 멧돼지 이동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화유산입니다. 이번 평창 평화포럼에서는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유산의 확산과 실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에 출전을 포기한 선수도 있었지만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응원단까지 꾸려지며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세계인을 한자리에 모았던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처럼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대회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port is a language of peace. And the whole world will remember the joint march during the opening ceremony and of course the great unified women ice hockey team.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포럼이 바로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IOC 위원과 일반 참가자들은 특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참여 의지만 있다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If Koreans accomplish that goal and demonstrate the world that they can do, I think the global advocacy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total in the world. 평창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나아가 우리 정부가 IOC에 제안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외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스포츠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포럼을 듣고 나서 더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은 것 같고, 평창 평화포럼에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 생태 등의 각 분야에서 평화유산의 확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 생애 총회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로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개최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 2025년 총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오는 2025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 총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달 중에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등과 함께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ITS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에 2025년 세계 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5월 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전시회 장소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맞을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 관광도시를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관광 거점 도시는 됐습니다만은 완전히 격이 다른 도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관광객 수용 태세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데. ITS 총회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의 정보 교환과 기술 교류를 위해 열리는 전시회와 학술회의입니다. 2025년 총회 개최는 아시아 권역 차례인데 아직 경쟁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총회 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490억 원을 들여 ITS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자율주행 무인 셔틀 운행 체계,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ITS 세계 총회 개최지는 오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7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응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KTX 동해역의 시간표가 공개됐습니다. 이 서울과 동해를 2시간대로 잇는 첫 교통수단이 생겼지만 열차편이 줄어든 강릉 지역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통하는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운행 예발매가 시작됐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동해역 방향으로는 오전 7시 1분에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1분, 오후 3시 1분, 오후 6시 31분 등 하루 4차례 운행합니다. 동해역에서는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오후 7시 3분, 오후 9시 30분에 출발하며 일반석 기준 운임은 31,300원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 안팎으로 서울과 동해를 2시간대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처음 생겼습니다. 강릉선 KTX가 분산돼 강릉역과 동해역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강릉역은 운행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가 동해역으로 분산되면서 강릉역의 경우 평일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평소 열차는 1시간 간격이었는데 평일 오전 10시 1분부터 오후 1시 1분까지는 3시간이 빕니다. 일부에서는 강릉역을 거쳐 동해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강릉역의 규모상 기술적으로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지하역사라는 규모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규모라든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만 바꾸기는 일부는 수용이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역 감축 운행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코레일과 열차 증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릉역에 들리는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간 텀 이런 게 한 2-3시간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코레일의 그 시간 배차 시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코레일은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 이후 수요 등을 따져 증편과 배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삼척시 의회는 고속화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폐광 지역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강원 중남부 지역을 위한 고속화철도 노선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KTX 경강선 원주 만종역을 분기점으로 영월과 정선, 태백과 삼척으로 이어지는 안을 제시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그제까지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 53명과 교직원 6명에 대해 입국 후 14일 동안 자율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1명당 5개가량 쓸 수 있는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확보한 동시에 보건교사가 없는 100여 개 학교에 3달 동안 간호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설명회와 신규 교사 임용 연수 등 2월에 계획했던 27개 행사를 취소, 축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부정적인 발언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라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문순 화천 군수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와 동요가 크다고 밝혔으며 김진태 의원과 정만호, 한기호 예비후보 등도 조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막말을 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농강원연맹, 정의당 강원도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강원연석회의가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1개 과제는 비정규직 철폐와 농민수당 조례 제정, 무상교육 확대, 선지원 후추첨 고교 배정 방식 철회, 도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등입니다. 연석회의는 해당 행정기관인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이 요구안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언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원은 강원도 교육청 직원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K 도의원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오늘이나 내일쯤 모임을 갖고 해당 의원의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정책 브리프를 내고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 여건,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청년 농민의 2019년 농산물 매출액은 남성이 평균 5,089만 원인데 반해 여성은 평균 4,140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81%의 여성 응답자가 현재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부장적 지역 문화 때문에 어렵다는 응답은 남성이 5.7%, 여성은 19%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지역예술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은 전시 공간인 갤러리를 무료로 빌려주고 홍보물 제작도 지원합니다. 공모 주제는 여성과 가족으로 강원도 작가와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수련원은 지난해부터 서양화와 수채화, 서예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가운데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고군은 국방부를 방문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역 상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법 제정과 관련해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읍 라디오스타 박물관 일대 금강공원이 생태공원으로 단장을 마치고 이달 말에 문을 엽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국비 20억 원 등 24억 원을 투입해 2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 금강공원 일대에 정원과 놀이광장, 상징 조형물 설치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과 금강정, 낙화암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1년 사면이 무너졌던 절벽지구에는 그 이듬해까지 사면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강원대와 춘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강원대 스타트업 큐브에서 춘천 꿈드림 드론 축구장을 개장했습니다. 춘천 꿈드림 드론 축구장은 강원대와 춘천시가 1,7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규모로 대한드론축구협회 공식 규격을 갖춘 강원도 최초의 드론 축구 경기 시설입니다. 드론 축구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이 드론 5기를 조종해 탄소 소재 보호 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지상 3m 높이에 설치된 원형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춘천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춘천시는 일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화재와 폭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시민들이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상치료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상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삼척 지역의 주택을 복구하는데 한 동에 최대 7,450만 원이 특별 지원됩니다. 삼척시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신축에는 국가재난지원금 1,300만 원과 더불어 도비와 시비 7,450만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파주택은 750만 원, 침수주택은 600만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도내 시군들이 심폐의증 환자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120만 원이며 강원도 비충 무연탄 관리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14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